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100km 구간에서 가속을 할 때요, RPM이 5, 6천에 가서 300마력의 토크 43이 쏟아지는데 차가 가속이 제대로 안 되고 5, 6천 RPM에서 엔진이 후루룩 떠는 이유도 엔진 자체도 지금 5천 RPM 이상에서 짱짱하게 돌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 6천에 가서도 이렇게 약간 흐트러짐이 있는 거고, 5, 6천에 쭉 가는데도 지금 차는 가속이 맘대로 안 되고 있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토크 컨버터에서 락업 클러치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내는 출력을 바퀴 쪽으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엔진의 뻥마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뻥마력. 이 뻥마력이가 아주 안 좋은 건데, 지금 이게 배기 라인에 어떤 GPF도 없고 배기에 플랩도 없기 때문에 이 터보 세팅을 굉장히 쉽게 개꿀 튜닝을 한 건데, 이 개꿀 튜닝을 쉽게 한 이 뻥마력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엔진이 300마력과 토크 43이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는 이 미션인데, 미션에서 토크 컨버터가 제대로 락업 클러치가 작동을 안 하느냐, 또는 원래 이 미션을 세팅을 할 때 트랜스퍼 케이스를 달아서 사륜으로 분배를 하면서 미션이 자동적으로 사륜에 대한 저항값을 걸면서 가야 되는 세팅인데, 후륜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을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한 너댓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댓 가지 4, 5가지의 모든 것들을 제네시스 GV80 후륜 구동 세팅팀에서는 하나도 배려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과장을 한다라고 하면, 치밀하게 파고든다라고 하면 전부 다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주행 느낌만 시내에서 깔끔할 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브레이크를 내가 담력을 조절하면서 밟는데도 차가 좌우로 약간 이렇게 쏠리면서 브레이크가 듣는다라는 거는 앞바퀴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지오메트리 세팅도 계산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우선요, 후륜을 팔지 말아야지. 이따구로 차를 만들 거면은 팔지 말았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8천만 원이 다 되는 차인데 엔진 뭐 오일 펑펑 쳐먹고, 지금까지 이거 오늘 날짜가 7월 8일자인데 7월 8일자 날짜로 제네시스 GV80 국토부 리콜 5건 떴어요 지금. 아니 이거 엔진 설계를 아니 미래를 보고 엔진을 만들어야지, 당장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팔아먹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차를 파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못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따구로 차를 만들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막된 말로 이런 단어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생이 너무 심하게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벌려고? 고속주행에서는 완전히 사요나라, 사요나라 또 쓰면 안 되죠. 완전히 그냥 좆됐네요. 이러면 진짜 망했네?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 후륜 세팅 망한 거예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와인딩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만하게 코너를 싹 돌아 나갈 때는 상당히 잘 가거든요. 이런 데서도 코너가 이게 좀 속도가 지금 꽤 높은데 100이 넘는데, 이렇게 한번 쭉 쿠션을 먹고 쭉 들어갈 때는 되게 잘 가요. 이등치 끼기기 야 110으로 통과. 이렇게 쫙 눌려서 갈 때는 잘 가는 거죠. 막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낮은 속도에서는 브레이크 잘 듣고 있고요. 한 번 더 브레이크 잡고, 두 번째 브레이크를 할 때는 디스크가 열받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조용해라 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대는 중간중간에 어떤 그 보강대가 없는데도 이 3세대 아키텍처는 피에제라만 형님이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굴곡 4x4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굴곡을 져갖고 차대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차체를 잘 잡고 가고요.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구성품들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부드럽게 세팅은 돼 있으나
강해요. 헐렁하지 않아요. 단 세팅이나 자유도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연달아 칼치기를 하고 갈 때 뒷바퀴 쪽에 조종성보다는 뒷바퀴는 조종성은 사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 안정성, 뭔가 이렇게 긴박하게 노면의 변화나 횡지나 횡풍에 의해서 뭔가 차체가 거동을 좀 심하게 할 때 2톤이 넘기 때문에 안정성이 뒷받침돼 가지고 뒷바퀴가 노면을 꽉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조종성이나 부드러움의 세팅값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현대자동차는 이 육중한 중량의 후륜을 세팅하는 법을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페이지라만 형님이 아무리 차를 잘 만들었어도 이거를 세팅값으로 미묘하게 이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100% 이거는 맥주만 형님이 세팅을 안 한 것 같아요. 맥주만 형님이 세팅을 했다라면 이렇지 않을 거고, 만약에 맥주만 형님이 세팅에 참여를 했어도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BMW도 2톤이 넘는 차는 웬만하면 7 시리즈의 M7을 안 만들기 때문에 2톤이 넘는 차는 사실 맥주만 형님도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중량이 나가니까 후륜을 가지고 스포츠성을 세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맥주만 형님이 세팅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80 후륜에 대해서는 세팅 실패다라고, 저는 망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제가 줄기차게 달리는 와인딩 코스를 들어갑니다. 갑자기 노사장이 왜 GV80을 까냐? GV80은요 뼈대를 잘 만든 건 사실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사륜을 제가 탔을 때 디젤 앞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고 도크백트링 기능이 있으면서 뒷바퀴 쪽에 LSD가 들어갔던 차량은 정말 차 좋아요. 세팅 잘 해놨고 잘 가요. 약간 좀 둔탁하고 무거운 건 있었어도 잘 갔는데, 이 후륜에 와서 특히나 이 4기통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에 묶여있는 미션하고의 어떤 부드러움은 되게 좋은데, 이 차는 물론 부드럽게만 탄다라고 하면 아무도 후회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달리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지, 이 차 전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노사장 선수 와인딩 코스 들어왔습니다. 달리고 있고요. 락업 클러치가 체결된, 언덕에서 또 엔진이 가끔 주춤하는 터보에서의 어떤 지연 레그, 터보 레그 같은 게 또 살짝 느껴졌네요. 가속을 할 때 앞바퀴 쪽이 상당히 가벼운 게 느껴지고 있고요. 낮은 속도에서도 타이어의 쏠리음이 그대로 전달돼요. 버티는데 뒷바퀴가 흐릅니다. 흘러. 요 정도 속도에서 뒷바퀴 흐르면 안 되는데요. 뒷바퀴 지금 사정없이 흐르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언더 세팅은 잘 해놨는데 뒷바퀴가 상당히 지금 조종성이 많이 모자라요. 안정성이 많이 모자라요. 버틸라고 하는데 타이어의 어떤 뿜뿜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속도에서 이제 급브레이크 한번 테스트 들어가 줘야죠. 인상적이에요. 이게 거동만 딱히 없으면 브레이크가 좀 들어요. 그리고 뒷바퀴가 버티려고 하는데, 그래도 뒷바퀴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붕괴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휘청휘청 할 때, 이게 중량이 변할 때, 횡지라든가 중량이 변할 때 뒷바퀴가 버텨주면 좀 부족한데, 그래도 고속주행 때 완전히 어떤 중량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2톤이 다 되는 차를 잘 버텨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왠지 좀 타이어빨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네요. 뒤에가 조금 날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지금 속도가 꽤 높은데 잘 버티네. 근데 지금도 내리막길에 와서 악셀을 밟는데도 엔진이 미션적으로 출력을 잘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LSD가 없는데 코너에서 출력을 밟는데 출력이 뒷바퀴로 나가네요. 희한하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LSD가 없으면 보통 코너에서 내리막길이어서 그랬나? 원래 한쪽으로
못 가. 뒤 흐르는 거 봐. 야, 코너를 돌아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못 가고 그냥 대각선으로 날아가 버리네. 이게 앞바퀴 쪽에 지금 세팅 값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야, 엔진 열받으니까 냉각이 그렇게 잘 안 되나? 엔진이 열받았나? 왜 이렇게 엔진이 좀 약간 좀 어리버리 떠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타는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래도 뭐냐면 고속에서의 어떤 동력 체결의 문제라든가 기우뚱 할 때 뒷바퀴 쪽에서 잘 못 버티고 후륜에 대한 세팅의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타이어바를 받은 건지 제가 봤을 땐 타이어바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와인딩에서 좀 이렇게 탈 때 완전히 그냥 폭망하는 세팅 값은 아니네요. 이렇다면은 맥주만 형님이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맥주만 형님 상당히 입장이 좀 곤란하겠어 아주 그냥. 이게 세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차를 타고 시내 주행이 많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여행 갈 때 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나처럼 저렇게 와인딩에서 차를 잡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의외로 와인딩에서는 어느 정도 세팅 값이 나와. 근데 고속에서는 폭망이야. 그리고 미션이 엔진을 못 받쳐주고 있어. 요거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맞죠? 원래 이 차의 데이터로 가려면 고속에서 차라리 좋아야죠. 와인딩에서 못 잡더라도. 이 차 타고 누가 와인딩에서 나처럼 차를 저렇게 잡아 돌려요? 미쳤지. 2톤이 넘는 차가 미끄러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노 사장은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총평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GV80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뭐 억지가 있다, 너무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시내 구간이나 또는 와인딩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잘 잡아주는 거, 퍼포먼스에 관련돼서 피에지 라만 형님께서 잘 만든 뼈대 프레임에는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고요. 대신에 이제 후륜 구동에 대한 세팅 값이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좀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 사실 어떤 제조회사도요, 후륜 구동에 대한 세팅 값을 잘 잡고 가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의 구력과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차의 중량이 2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를 가지고 고속에서 더군다나 편하게 타게끔 만들어 놓은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를 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타는 건 사실 맞지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한 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사는 차고, 또 현대에서 전략적으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많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속도로에서 가면서 좀 뭐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요. 완전히 실망할 그런 건 아닙니다. 단 후륜 구동에 대한 더 진보된 또는 안정된 세팅 값을 현대자동차가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중량급에서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한 건 저의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차를 타고 젊은 친구들이 차 잘 나간다고 도로에서 막 안 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저의 이런 폭넓은 리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V80 후륜 2.5를 사도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고속에서 막 그렇게 어차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도 저는 될 것 같고, 근데 2.5 엔진은 여러 상황에서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2.4 GDI 엔진, 세타 엔진의 계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엔진 오일 감소라든가 엔진 내부의 스크래치와 화재로 전소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아직까지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 GV80은 뼈대가 좋은 건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수입차들 대비해서 가격 대비 풍부한 옵션과 한 덩치 큰 모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샴푸 얘기 있잖아요. 이 샴푸는 제가 제품을 보여드렸죠. 샴푸 제조회사는 벤티 브랜드를 가지고 샴푸를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머릿결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증명을 했어요. 저의 라이브를 쭉 자주 보시는 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좀 바쁘고 수면 시간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머릿결이 얇아지고 힘이 없거든요. 근데 탈모라는 게요, 뭐 휴지기 탈모부터 해서 뭐 습관성 탈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숱이 막 빠지는 거는 뭐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억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막 나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샴푸,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샴푸를 바꿔서 어느 정도 스타일리를 유지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조금의 기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회사의 본부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나서 이분의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 탈모를 억제시키는 샴푸들이 식약처에서 어떤 식의 기준으로 파나를 봤더니 보니까 뭐 덱스판테놀, 뭐 샬리실산, 징크 프리치오, 아연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가 두피에 있어서 또는 머릿결, 이런 머리카락에 어떤 탈모를 방지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탈모 샴푸의 인허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에서 파는 샴푸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싸고 뭐 용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딱 정량을 쓰는 거고요. 중소기업 제품들은 식약처의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배합을 조절을 하는 거죠. 성분에 대한 배합을. 그래서 머릿결도 조금 영향을 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번만큼 다른 때도 그랬지만 이 샴푸는 저를 믿고 그냥 사셔도 돼요. 저의 머릿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카락이 좀 더 건강해졌습니다. 탄탄해졌고 덜 빠져요. 이게 아마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머리를 감았을 때 제가 무슨 어떤 왁스나 젤을 덜 발라도 이 머리에 힘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스타일링 유지가 좀 잘 되고요. 다른 탈모 샴푸들은 머릿결이 되게 푸석해져요. 이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릿결이 어쩔 수 없이 윤기가 없어지는데 이 벤티 샴푸에는 머릿결을 어느 정도 윤기가 있으면서 푸석해지지 않게 하는 성분도 있어서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00ml와 1000ml가 있는데요. 1000ml를 구매하시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4개월에서 약 6개월 가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사놓으면 반년 정도 아무 생각, 아무 걱정 없이 샴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제가 직접 지금 2주 이상 이 샴푸를 쓰면서 저의 스타일링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여러분 저 믿고 사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노보스몰에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80과 함께 날아가는 뚜껑을 지키는 이런 샴푸 캠페인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